네, 김남국 의원님. 예, 의원님 우리 저 금요일에 예측한 게 틀렸어요. 예, 빗나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예측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걱정을 한 거였습니다. 예, 맞죠. 아예 다 알죠. 그거 다 알고 예. 있는 건데. 자, 어제 판결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법률가로서. 법리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명백하게 이거는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걱정한 게 워낙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14일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판결 선고와 15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선고가 너무 튀는 판결이어서 이번 판결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거였는데요. 네. 다행히도 이번 위증교사 판결 선고는 현재 대법원 판례, 위증교사 판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제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어제 김동현 판사 판결은 전혀 뭐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비법률가 네.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위증교사 확립된 판례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네. 위증교사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예,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인지가 특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번 판결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찾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건 2심, 3심 가서도 이게 엎어지기 쉽지 않겠어요? 엎어지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제일 이 재판부가 먼저 첫 번째로 판단한 것이 네. 검찰에서 유죄 증거다라고 제출한 30분짜리 통화 녹음인 겁니다. 네네네. 검찰은 이걸 가지고 야 이게 부탁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통화 내역 30분을 전체를 마지막 공판기에서 다 한번 다시 들어보자 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다시 다 들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부분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기억을 환기시키고 김진성 씨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냥 알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대로만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위증교사 거짓말 허위 진술을 했으면요. 네. 기억 안 난다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 왜 기억이 안 나냐. 네. 이러이러한 사실을 조금 해달라. 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아는 것만 얘기하라, 사실대로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무죄의 핵심적인 어떤 사유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대표는 그렇게 위증교사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본인이 법률가고 뭐 사방팔방에 지금 적들이 도처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분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사법부도 네. 거기에 또 공감해 준 점에서 상당히 좀 감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염려했던 거는 이런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너무 보수화돼서 정치적으로 변질돼서 지난번 11월 15일에 한성진 판사 판결처럼 이재명에게 뭐 애매하면 피고 편에 서라고 했지만은 애매하면 원고 편에 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그러하지는 않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현재?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되게 다 보수화돼 있고 예. 네, 사실은 뭐 지난번 금요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판사들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법원 판례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이 기소할 때부터 아예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정관예우가 요즘에는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예. 얼마 전까지 정관예우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18년에는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사법농단도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사법부를 그렇게 믿고 물론 이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심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곧 있을 김용 부원장 판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뇌물을 받았다는 장소에 김용 부원장이 없다는 것이 디지털 증거로 확인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사법부가 인정할지 아니면 검찰 말대로 뭐 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으니 그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을 받아줄지.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 게 예. 본인들이 유죄 입증할 때는 그렇게 많이 구글 타임라인이 그 기록을 갖다 써놓고 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조작됐다, 뭐 문제 오류가 있다, 믿을 수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발목 잡고 늘어진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님께서 사감정 2건을 제출을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을 지정해서 네. 객관적인 로우 데이터, 다운받은 로우 데이터를 검증해서 사감정 결과와 다르지 않은 일부 위치기로 한두 건 살짝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몇 미터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조작되거나 위조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인정하는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해서 네.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구글 데이터 기록에 의해서 예. 날아갈 수 있는 공소사실이 예. 4가지거든요. 예. 그 4가지 중 2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에 대한 신빙성을 또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네. 재판부가 제대로 본다라고 하면 예. 이 공소사실 2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면 네. 그러면 나머지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무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성진 판사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그 2심 가서 엎어질 확률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럼 당연히 저희가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리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 측면이 있거든요. 예. 현행 지금 대법원 판례는 네. 공직선거법에서의 그 후보자의 발언을 문헌을 넘어선 확장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 확립된 판례거든요. 네네. 사후적으로 문헌에 넘어선 그런 어떤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법관이나 검찰의 주관에 의해서 공직선거 그 선출된 권력을 유권자들이 뽑은 사람을 이렇게 강행 무효로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엄격하게 해당 문헌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취지인데 네. 지금 1심은 사실은 너무 넘어서 버렸잖아요. 뇌피셜을 더한 거예요. 예. 추론해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런 점을 집요하게 따지고 들면 상소심에서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측을 쉽게 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1심은 튀는 판결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 원래 사법부가 자제해야 될 사법 자제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 법원에서도 이미 누군가가 다소 틀린 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그 선거 기간에 공방을 하잖아요. 후보자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공방하는 과정을 유권자가 다 듣고 판단을 해서 선출을 한 건데, 투표를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사후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네. 예전부터 예. 최대한 균형을 맞추고 예. 공직선거법 기소를 하더라도 여야 균형을 맞추고 특히나 이런 어떤 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최대한 자제해서 아주 고의를 가지고 의도성 있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소를 안 하는 게 사법 자제하는 게 사실 지금 최근의 추이거든요. 네. 정치 검찰 때문에 야당 탄압하는 이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간 건데 네. 다음 재판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튀는 판사들이 있어요, 분명히. 튀는 판사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의도와 욕망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사법 교과서에 영원히 남을 판결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실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고 위증교사죄는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거꾸로 된 양상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증교사와 관련되어서도 이제 그 1년 내내 평론가들이 네. 위증교사가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예. 본인이 위증교사 사실 예. 김진성 씨가 위증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던 거였는데요. 네. 근데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한 이유를 저희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 김진성 씨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3건이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백현동 그 김인섭 씨가 로비 알선 수재와 관련되어서 1심,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 해당 판결에 김진성 씨가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팩트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김진성 씨를 공범으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사기나 또 다른 사건에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 위증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진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데 네. 언론과 평론가들은 이런 사실은 다 이야기하지 않고 김진석 씨가 인정했다라는 것만 부각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또 많이 걱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건은 위증교사죄 관련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김진석 씨가 예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와 관련한 수사가 아주 사방팔방에서 들어오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있었거든요. 뭐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위증을 교사했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 맥락을 보면은 당연히 김진성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안 했는데 했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론이나 평론가들은 그런 거 전혀 짚지도 않고 그냥 뭐 마구잡이로 이제야 김진성이 진실을 얘기했다. 이딴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그 기조 속에서 그렇게 그 분위기를 몰아갔던 것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계속 그 위기감만 고취시키고 네. 아니, 평론가 중에 어떤 사람 TV에 나가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안 했냐? 왜 이런 말 당에서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말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이 압박받은 거를 이야기했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니 김진성이 압박받은 거를 자기는 모르고 방송 나가서 떠들었단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언론 탓도 있긴 하지만 예. 좀 찾아봐 주라. 예, 알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의원님, 하나만 더. 이제 사실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또 남아 있는데 이 사실 정치적 맥락을 빼고 이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몰락하고 있는 중이고 이 와중에 윤석열은 그동안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 왔고요. 이거를 사법부가 모를 리 없고 또 사법부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판사 사찰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후로의 그 판결 경향에도 좀 어제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기소하니까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것만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소장에 그 출력해서 올라와 있는 그 증거 말고 이 수사가 어떤 수사인지 네. 정치적 맥락과 네. 그리고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그 의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불기소했던 사건들이잖아요. 네. 검찰이 무혐의하거나 불기소했던 사건을 뒤집어가지고 억지로 그 증인들, 참고인들 막 진술을 받아내고 심지어는 전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대로 강요나 압박이나 회유를 통해가지고 만들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법치주의 그 훼손과 네.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예. 법원에서 증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소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판사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너무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은 재판부가 성남FC 사건에서 네. 서울 부산지검에서 막 이렇게 일일 발령돼가지고 온 그 검사한테 네. 공소를 유지할 자격 자체가 없다. 네. 법정에서 퇴장해라라고 하거나 예. 그러니까 네네네. 신용님 그 뉴스타파 그 기자 명예훼손했다고 그렇게 1년 3개월 전에 난리 쳤던 그 네. 명예훼손 재판부 재판장님께서 네. 여기서 도대체 공소장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뭐냐? 예. 이거 재판할 수가 없다. 네. 공소 기각이다. 예. 아예 대놓고 예. 들어가는데 예. 이런 판사들이 저는 제대로 된 법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자, 그런 분들이 빛을 보고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판사로 대우받는 그날이 바로 사법정의가 서는 날이겠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전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